척압계수에 따른 굴착구 터널 주변 지반의 거동, 탄성지반 굴착면 주변 응력, 탄성지반의 2차 응력, 초기자 크기에 따른 터널의 내공 변의 거동. 참고문을 보면 이걸 설명하는데 다양한 어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목이 교재마다 다 달라요. 참고문마다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2차 응력이 어떻게 거동을 하느냐는 설명입니다. 전제 조건은 수직의 응력과 수평 응력이 다르다 그랬죠. 통상 안반에서는 수평 응력이 훨씬 크다. 쉽게 얘기하면은 척압이 지압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그래서 조건은 탄성 지반을 굴착할 때 이방 응력 상태 Q가 보통 P보다 큽니다. 이러한 경우 척압계수 초기 지압비 K 값이 있는데 이 K 값을 봤을 때 K 값이 보통 1보다 큰 경우 이러한 경우에 2차 응력을 살펴보면은 제가 세 가지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점선은 원래의 터널이고 실선은 터널의 변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K 값을 봤을 때 0보다는 크고 약간 3분의 1보다는 적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1보다 적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보다 적다. 자, 그러한 경우 어떻습니까? 만약에 시그마 V가 수직의 영역이 3이고 수평의 영역이 만약에 1이라면은 수직의 영역이 크니까 터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짜부러들겠죠. 변형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만약에 공이라면은 이게 공이라면은 공을 꽉 눌리면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상부와 하부, 상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치라고 이야기하고 하부는 인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치와 인버터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짜부러들면서 늘어나니까 인장력이 발생을 하고 이 측벽, 월 쪽, 터널 측벽에서는 압축력이 발생한다. 언제? 자, Q는 KP인데 K가 통상 한 1보다 적다고 생각했을 때 이 경우는 K가 3분의 1에서 3 정도 되는데 뭐 K가 1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영역과 수평 영역이 똑같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Q하고 P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때 시그마 V는 P라고 이야기하고 시그마 H는 Q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터널은 동일하게 전체적인 압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은 천장, 아치 부분, 하부, 인버터 부분, 측벽, 월 부분은 동일하게 전부 압축을 받고 있다. 자, 만약에 시그마 V가 1이고 시그마 H가 3이다. 여기 Q가 P. 이런 경우는 Q가 P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K 값이 한 3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척압이 수직 영역보다 크니까 이렇게 터널이 짜부러들면서 측벽에는 이런 인장력이 발생하고 아치와 인버터에는 압축력이 발생하면서 인장력이 발생하는 곳에 이러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는 어디서 균열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렇게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통상 우리나라는 70%가 산지고 대부분 터널을 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안반 터널이면 우리가 시공행위를 하는 터널은 통상 지하철 터널인 경우에는 30에서 40m, 뭐 산하 터널은 아무리 깊어봤자 1000m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터널들은 Q 값이 P보다 큰 이러한 상태의 터널을 많이 만나게 되고 시공하면서 굴착 벽면에서 균열이 가면서 터널이 붕괴될 확률이 많은 거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토목적인 터널들은 탄광 터널은 좀 다릅니다. 강원도 태백이나 석탄을 굴착하는 탄광 터널은 어떻습니까? 지하 2000m, 3000m도 강산 터널은 시공할 수도 있겠죠. 그 안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 토목에서는 대부분 터널들이 토피가 얇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터널 설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비등방 응력 상태, 이방 응력 상태, 수직의 토합과 수평의 토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해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2차 응력 해석할 때도 Q하고 P는 같다는 가정하에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터널에서 보조지부제나 보조공법을 설계, 시공할 때, 해석할 때는 이 K 값이 1이라는 가정을 두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안반은 탄성 거동을 한다. 탄성 지반이라는 가정을 두고 설계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가정 조건 하에 한다 생각하시고 자, 2차 응력 상태를
이러한 경우의 2차원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설명할 게 조금 더 남았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 응력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접선 응력은 이 방향의 응력을 접선 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K 값은 조금 전에 처각계수로 말씀드렸죠. 이 접선 응력의 크기에 따라 살펴보면은 자,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있는데 빨간 것은 천단과 바닥의 응력 상태, 천단과 바닥의 응력 상태고 요 노란 것은 측백의 응력 상태인데요. 여기 K값이 1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1보다 적을 때 1보다 클 때 살펴보면 K값이 1보다 적을 때는 요거 측백에는 뭡니까? 압축력이 작용하죠. 압축력. 그 다음에 여기 인버터하고 아치에서는 인장력이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3이다. 1보다 크다. 1보다 큰 경우에는 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천단과 바닥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천단과 바닥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5월에서는 여기 가면은 인장력이 작용한다는 그래프입니다. 응력 상태의 그래프.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응력과 2차 응력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래프도 여러분들은 서브노트를 하셔야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이러한 응력 상태가 수적의 응력과 수평 응력 상태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떤 그 해석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P값하고 Q값은 같다. K는 이러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해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에 앞서 걸착을 했을 때 이 지중 응력, 지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면압건대라고 이야기합니다.